주변을 잇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던지기, 운반원, 드러퍼,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마약 던지기, 운반원, 드러퍼를 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돼서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저한테 이제 사건을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관련해가지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던지기는 뭐고, 마약 던지기, 운반원, 드러퍼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약 던지기는 마약 판매책이 마약 구매자와 텔레그램 등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약 구매자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통해 마약 대금을 송금받으면, 운반원 보통은 이제 드러퍼, 던지기 알바를 이용하죠. 우체통, 에어컨 실외기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게 시킨 뒤 이 특정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운반원으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마약 구매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마약 구매자가 위 특정된 장소에서 마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마약 거래 방식입니다. 마약 던지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마약 매매, 수수, 소지, 관리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소유, 운반, 수수, 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 매매 알선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그다음에 이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이제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범죄보다 마약 관련된 범죄는 굉장히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약 던지기, 운반원, 드러퍼가 됐으면 이제 대응 방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던지기를 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던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그 다음에 공범자가 있으면 공범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되거나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매책, 그 다음에 마약을 던졌던 장소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약 던지기, 운반원, 드러퍼를 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혐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초범이면 초범이라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하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간대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거 정말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약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서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내려질 만한 판결, 아니면 벌금형을 선고할 만한 판결인데, 현재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굉장히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이고,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 이것도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 요거는 가벼운 벌금형 받았던 사건.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약간의 돈을 벌려고 마약 던지기 알바를 하였다가 마약 수수, 관리, 매매 등 혐의를 받아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마약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했을 때, 특히나 이제 드러퍼, 마약 던지기, 운반원, 이렇게 그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보통은 이제 다른 물건인 줄 알았다, 아니면 물건만 배달하는 줄 알았다, 나는 마약인 줄 몰랐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그렇게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다퉈야 되겠죠. 하지만 알고 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더 사건이 안 좋게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진술 방향과 그 다음에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준비해야 되는 양형 자료들이 각 사안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준비해야지 결과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제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두 가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그 변호사님이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약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